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 공룡의 흔적을 쫓아 남극에서 조사하던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생물학자였고 공룡이 아프리카와 남미뿐만 아니라 남극 대륙에서도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사하던 지역은 남극의 휘트모 산맥의 암석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공룡이 화석이 아닌 뜻밖의 화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 작아 보이는 모습에 마치 인간을 축소해 놓은 듯한 화석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화석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였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말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화석을 테스트했고 의심의 여지 없이 최소 6억 년 전의 화석임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 작은 인간형의 화석이라는 사실 이외에도 도무지 믿기 어려운 시간대가 나온 것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놀라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케임브리지 대학의 말리 박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6억 년 전 해파리가 처음 등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 세상에 인간은 없었고 아마 거의 5억 6천만 년 동안 인간은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주변에 공룡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한 이 첫 번째 작은 인간형의 해골은 산비탈에서 부서진 채로 남아있던 커다란 퇴적암 조각의 그 층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퇴적암 조각들의 종류와 나이를 조사했고 따라서 이곳에 어쩌면 일부 화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리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자리를 잡은 우리는 그곳의 바위를 조심스럽게 쪼개고 있었는데 순간 하나가 눈에 띄었고 그것을 상세히 보았을 때 우리는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측하고 조사한 바와는 매우 달랐던 것이죠. 여기에 최초의 척추동물이 출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보다 무려 수백, 수천만 년 전의 시대에 이처럼 완전한 골격처럼 보이는 화석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치 그것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 라고 닥터 말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척추동물은 모든 포유류, 조류를 포함한 척추를 가진 모든 동물의 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파충류와 양서류, 그리고 물고기 등이 모두 해당되는 것이죠. 척추동물은 현재 약 69,963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존하는 척추동물의 크기는 최소 7.7mm인 개구리에서부터 최대 33m에 이르는 대왕고래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척추동물은 오늘날 기술된 모든 동물종의 약 5% 미만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척추가 없는 무척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척추동물의 최초의 기원은 언제부터였을까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척추동물은 유기체 다양성의 증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약 5억 3,500만 년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연구되어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알려진 척추동물은 그것이 본격화된 시기보다 더 오래전이었던 약 5억 5천만 년 전에 캄브리아기 시대에 살았던 멸종된 기초 성충으로 여겨집니다. 때로는 그것이 초기 물고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첫 번째 척추동물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룡으로 알려진 선사시대 파충류는 약 2억 3천만 년 전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중기에서 후기에 걸쳐 출현했다고 연구되었습니다. 물론 이들과 최초의 척추동물 사이에는 많은 바다 척추동물이 존재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1820년대에 공룡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작했으며 영국 시골에 묻힌 거대한 육지 파충류의 뼈를 발견하고는 그들은 그것을 메갈로사우루스, 즉 큰 도마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공룡이라는 용어는 1842년 영국의 저명한 고생물학자였던 리처드 오웬이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알려지기로는 초기의 척추동물은 모두 상식적으로 턱이 없었다고 생각했고 해저 근처에서 여가식 먹이를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극에서 고생물학자들이 발견한 최초의 화석화된 해골은 키가 1피트도 채 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사람들이 최초의 척추동물이라고 생각했던 5억 5천만 년 전에 멸종된 기초 성충보다도 무려 5천만 년이나 더 오래되었다고 보여진 것입니다. 이러한 6억 년 전에 인간형 화석이 발견되고 이처럼 완벽하게 보이는 턱뼈와 신체 구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현재까지 발견한 가장 오래된 인간뼈는 언제 시점의 뼈였을까요? 그것이 발견된 동굴은 현재 제벨 이르후드라고 불려지며 그곳의 거주자들의 뼈가 국제과학자팀에 의해 발굴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십만 년 전 현재 모로코의 도시인 마라케시가 될 곳에서 서쪽으로 약 62마일 떨어진 곳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무성한 모로코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동굴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쉬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불을 지폈고 그들은 그곳에서 사냥을 했으며 동물을 쓰러뜨리기 위해 석기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뼈를 흙에 남겨두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동굴 거주자들에 대해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없었을 것이지만 그들의 죽음에서 남겨진 흔적들로 인해 그들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전역에 퍼진 초기 유인원종의 구성원이었던 호모 사피엔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호모 사피엔스의 가장 오래된 화석화된 유적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각각 16만 년 전과 19만 5천 년 된 두 개의 에티오피아 화석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했지만 이곳 제벨 이르후드라고 불리는 동굴에서 뼈와 함께 발견된 석기도구는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약 31만 5천 년 전이며 가능한 추측 범위는 약 28만 년에서 35만 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간 뼈와는 달리 이곳 남극의 6억 년 전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 오랜 기간 전에 화석으로 남겨진 이 작은 인간형 화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까지 알려진 상식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놀라운 발견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말리 박사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추가로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한 해골의 화석은 아주 좋은 표본이었습니다. 첫 번째 것과는 달리 두 번째 해골의 화석은 그 모습의 상세한 부분까지 매우 훌륭했으며 완전히 펴진 채로 화석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골격에 대한 우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확실히 인간이었으며 영장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 매우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였는지, 당시 이들이 살던 시대에 그들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 또는 그들의 당시 기술이 얼마나 진보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완전한 미스테리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말리 박사가 말한 것처럼 두 개의 작은 해골은 놀랍게도 매우 잘 보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말리 박사는 그들이 만일 토착종이 아니었다면 포식 없이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달한 기술이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휴머노이드가 혹시 다른 곳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발견이 있었고 어느 정도 분석이 있은 후에 이 작은 인간형 화석은 추가적인 정밀한 분석을 위해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고대연구소로 옮겨졌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국립고대연구소에 그 작은 인간형 화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문의를 해보았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충분히 나왔을 법한데 그 어떤 소식도 아직 추가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화석에 담겨있는 작은 인간형 회골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던 현재 알려진 모든 연구들은 단지 우리가 몰랐던 오래된 역사에 티끌만한 그저 한 부분이었을 뿐일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말리 박사가 발견한 이 화석의 주인공은 어린 개체일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화석의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이 성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이처럼 작은 크기라면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드워프라는 종족이 실제로 존재했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전설이나 민담 이야기로 전해지던 엘프나 요정도 잊지 말라는 법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라는 모든 세상 속에서 티끌조차 되지 않는 이 지구라는 곳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도 끝이 없는 신기한 일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등장하고 발견되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